더불어민주당 대선 부산 선거대책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지난주 백스코에서 선대위 1차 인선 등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후보 승리를 위해 절실한 마음으로 뛰어나가자는 그런 당부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오늘은 민주당 부산 선대위 대변인인 최태경 민주당 기장 지역위원장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태경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수고 많습니다. 네. 우선 부산 선대위 출범식 현장부터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요. 예. 네. 코로나 여파도 있었지만 이재명 후보도 참석하지 못했고, 현역 의원들도 불참을 하셨고, 지역위원장도 좀 소수만 참가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요. 이 같은 상황 때문에 우려 섞인 목소리도 좀 나오더라고요. 당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대변인님? 예, 실제로 국회의원 3분 중에 2분이 불참했고, 예, 지역위원장 같은 경우에 한 5분 정도만 참석하는 등, 모두가 힘을 모으는 모습이 좀 미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그날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은요, 그러니까 이견 차이를 조율하는 중에 코로나 방역 강화가 예고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코로나 방역이 강화 이전에 행사를 치르려고 하다 보니 네. 조금 미흡하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행사가 먼저 이제 시작됐던 것 같아요. 계문발차라는 말이 있죠. 네. 그죠? 네. 그래서 부족했던 것은 이후에 좀 채워나가고 완결시켜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네. 코로나 상황, 사회적 거리 두기가 조정되기 이전에 행사를 또 치르기 위해서 조금 이런 조율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네. 그게 코로나 방역이 강화된 이후에 또 치르려고 하면 네. 이제 또 보름 이상 시간이 또 늦어지기 때문에 네. 일단 저희가 출범을 시키고 선대위를 네. 부족한 것은 그 이후에 보강하고 다시 합적인 의견으로 조율해서 또 수정하고 이럴 계획에 있습니다. 네. 자, 변성환 전 시장 권한대행이 총괄 선대본부장을 맡았습니다. 1차 인선 때 발표가 됐는데, 그런데 출범식 때는 크게 좀 눈에 띄지가 않았어요. 인사 말씀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오고돈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조금 부각시키는 것을 민주당 자체적으로 좀 자제한 게 아니냐, 그런 시각들도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솔직히 말씀드려야 되겠죠? 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솔직히 선거가 있다가 보니, 워낙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 이제 국민의힘이 아무래도 정치 공세를 할 것을 네. 저희가 예상하고 좀 수비적으로 대응을 했고요. 변성환 전 시장 권한대행 자신도 자신의 문제로 또 당에 누가 되고 또 국민의힘의 정치 공세에 빌미를 주고 싶지 않지 않았겠어요? 네. 그러다 보니 너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좀 조심하셨던 것 같고요. 네. 하지만 현장에서 변성환 전 시장 권한대행이 총괄 선대 본부장을 맡았다는 것은 분명히 발표했고요. 네. 앞으로 부산 선대위가 부산 민주당의 총력을 모을 수 있는 이견이 조율되고 또 완결되고 난 이후에는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전략적 판단에서 조금 숨기셨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네. 선거니까. 네. 자, 2030 세대들 상임위원장으로 좀 전진 배치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역할들을 당내에서 좀 기대를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큰 것 같아요. 예, 사실 2030 세대를 상임위원장 주는 것조차도 네. 일종의 액세서리, 명품 역할이 그친다면 큰 의미 없죠. 네.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길을 열고 2030 세대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굳이 왜 그런 2030 세대 5사람이나 상임선대위원장에 한두 명이 아닙니다. 5사람을 상임선대위원장에 임명했어요. 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과거에 우리가 2030 세대 이야기를 듣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보면서 그죠? 네. 마치 조언하고 충고하는 듯한 자세로 소통을 하자고 이런 자세로 대해오지 않았던가에 대한
반성. 그래서 진정으로 네. 수평적 소통을 하겠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밑에서 낮은 자세로 올려다 보면서 2030 세대 이야기를 듣겠다. 네. 이런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서 그러면 선대위에서 가장 중요한 상임선대위원장 자리에도 5분을 모셔서 2030 세대 모셔서 네. 정말 그분들의 의견을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생각보다 더 중요한 가치와 더 존중하는 자세로 듣겠다. 뭐 이런 취지로 전진 배치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2030 세대 말씀하실 때는 좀 강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대변인께서 목소리도 좀 커지시고 그 정도로 더 이상 이 젊은 세대들을 정치의 액세서리로 이용하지 않겠다. 뭐 그런 의지의 뜻으로 받아들여 달라.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성 세대가 젊은 세대들의 의견을 이제 더 이상 지적하고 가르치려고 들고 뭐 꼰대처럼 대하는 것은 2030 세대 자체가 이제 뭐 아예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마음가짐부터 바꾸겠다. 그런 의지입니다. 네.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다. 뭐 그런 상황들을 또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가 여러 가지 정책들도 발표를 하시고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뭐 오늘 오전에도 지금 당내에서는 공시가 관련해서 발표를 하고 있던데 그런데 지역에서는 또 이재명 후보가 강조하는 지역 발전론은 무엇인가? 이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부산 선대위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고민이 많으시죠? 어떻습니까? 예. 이재명 후보님은 지금 국민적 관심, 특히 부산 시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시점에 부산 대공약, 그죠? 부산 10대 공약, 이런 식으로 발표하기 위해서 마지막 손질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선거가 아직 80일 남았기 때문에, 네. 가장 중요한 포인트 시점에 아마 발표할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상 가능한, 공약의 핵심은, 이재명 후보님이 지역 균형 발전론자입니다. 그래서 본인도 경기도지사를 지방정부 단체장을 오랫동안 역임했기 때문에, 네. 전국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부산에 어떤 공약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아마 부산 공약의 핵심일 거고요. 네. 특히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은 우리 국가 균형 발전의 선도 지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왜냐하면 부산, 울산, 경남 세 군데 강력단체장이 부울경 메가시티에 완전 합의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민주당은 부울경 메가시티를 당내 특별기구를 통해서 초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울경 메가시티라는 큰 국가적 밑그림 속에서 네. 부산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가덕도 신공항, 특히 가덕도 신공항은 2030 월드 엑스포 이전 2029년까지 꼭 완공을 시켜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하고 또 북항 재개발이라는 부산 하면 항구 아닙니까? 그죠? 네. 북한 재개발이라는 엄청난 국가적 사업을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요 사업이 배치되지 않을까. 예. 핵심은 부울경 메가시티를 어떻게 국가적 사업으로서 안정적으로 진행시켜 나갈 것인가. 예.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본 바탕이고요. 그 네. 이외에 가덕도 신공항, 북항 재개발, 이런 것이 배치된다고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한창 이재명 후보 그리고 후보 주변에 대한 검증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지역을 돌아보시다 보면 이 같은 현재 검증 작업에 대한 그 시민들, 지역 유권자들의 반응들은 좀 어떻다고 좀 판단을 하십니까? 예, 일단 우리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원칙이 이렇습니다. 그 진실을 숨기지 않고 가오가 드러나면 진솔하게 사과한다. 그래서 뭐 아들분이 좀 다소 문제 있었던 부분도 그 다음날 바로 신속하게 사과했고요. 오히려 그 사과를 한 이후에 인터넷을 통해서 아들이 했던 그 게임 사이트가 네. 현금이 오가는 도박 사이트가 아니었고 그 많은 그 뭐 1000만 명 이상이 그 게임에 참여하고 있는
현금이 오가는 그런 도박 사이트는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변명을 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사과하고 반성하고 법적으로 책임질 것은 책임지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그런데 제가 이제 요즘 지역을 다니면요. 네. 이재명 후보의 뭐 검증 문제보다는 최근에는 이제 워낙 윤석열 후보의 가족 문제가 본부장 문제라고 하죠. 본인, 네. 부인, 장모. 이것이 워낙 시중에 화제가 많이 되고 있고 그 검증이 지금 치열한 시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 이재명 후보 가족 문제는 좀 덜 부각되고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아, 예. 지역의 반응들은 오히려 국민의힘 윤 후보 쪽의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 같고 네. 최근에는 뭐 언론에도 윤석열 후보 가족 문제, 특히 부인 문제 더 많이 보도되고 있고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부산 선대위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더 보강을 해 나갈 그런 예정이시죠? 어떻습니까? 예, 보강도 필요하지만요. 아마 중앙 선대위가 아니고 강력 단위의 선대위, 특히 부산 선대위는 하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부산 민주당의 모든 풀 파워가 집중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합해 나가는 그런 선대위로 보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방선거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 대선과 겹치면서 좀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은데요. 뭐 이분들한테도 좀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이분들도 굉장히 곤혹스러우실 거예요. 본인 선거운동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네. 당에서는 대통령 선거 뛰어야 한다고 하니까요. 네. 난처하고 힘들어 하시던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할 수 없는 것이요. 다음 지방선거는 신임 대통령 허니문 기간에 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쉽게 말해서 신임 대통령이 막 동정 뉴스 나오고 막 신임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이 관심이 가는 이 시점에 네. 지방선거가 시작될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선 대통령 선거 후 지방선거, 즉 선당 후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지방선거에서 아주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선당 후사의 정신도 필요하고 또 본인들의 당선을 위해서도 일단 대통령 선거를 잘 치르는 것 그게 중요한 시점입니다. 네, 이 부분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선거 과정들이 쭉 진행되면서 저희들 다시 한번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 테니까요. 오늘 말씀은 여기서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변인님.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태경 더불어민주당 대선 부산선대위 대변인이었습니다.